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차민재입니다. 병원 진료실에 앉아 있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조심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장 간절한 표정으로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오신 분들이죠. 보통은 말문을 쉽게 열지 못하고 주변 얘기인 듯 빙빙 돌다가 겨우 입을 떼세요. 제가 요즘 어떤 분과 연락을 주고받는데요. 그 나이에 무슨 연애냐는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서, 아니면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에 스스로를 제약한 채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이 들었다고 심장이 멈추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를 보면 괜히 웃음이 나고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하루 중 그 사람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감정은 절대로 청춘의 전 유물이 아닙니다. 실제로 뇌과학적으로 봐도 연애 감정은 뇌의 아주 원초적인 부분,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와 쾌락 중추에서 활발하게 반응합니다. 설렘, 기대, 그리고 그 사람이 있을 때 느껴지는 안정감. 이 모든 감정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가지고 가는 정서의 기본값이에요. 젊은 시절에는 자주 느끼고 나이 들면 그 빈도가 줄어드는 것뿐이지요. 하지만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그 감정이 더 깊어지고 더 절실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 중 70세가 넘은 남성분이 계십니다. 혼자 사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여성분과 자꾸 눈이 마주친다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꾸 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걸요. 외롭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무뎌졌던 감정이 다시 깨어나는 그 순간, 사람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됩니다. 사랑은 삶의 목적이자 생명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사랑이 절대 부끄럽지 않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 이상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연애를 하면 풋풋하다, 보기 좋다고 말하면서 어르신이 연애 이야기를 꺼내면 그 나이에 왜 저래라며 뒷말이 나옵니다. 어르신들도 스스로 그런 시선을 내면화하면서 스스로를 가둬버립니다. 본인조차 나는 그런 나이가 아니야라고 선을 긋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삶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우울증이나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듭니다. 누구나 외롭습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들은 점점 줄고 자녀들과의 대화도 예전 같지 않죠. 집안은 조용하고 하루가 참 깁니다. 그 긴 하루를 혼자 견디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누군가와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나눌 수 있고 밤이 되면 하루 있었던 일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정신 건강은 확 달라집니다. 실제로 연애를 시작한 노년층에서 우울증 점수가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자살 위험도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황혼 연애를 시작한 시니어들이 뇌에서 도파민 분비가 증가하고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개선된다고 나와 있죠. 뇌는 설렘을 기억합니다. 매일 비슷한 일상 속에서 딱 하나의 예외, 그 사람과 만나는 시간만은 새로운 자극이 되기 때문에 뇌가 다시 활발하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젊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요. 다른 병원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릴까요? 68세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배우자를 5년 전에 먼저 보내시고 오랫동안 외롭게 지내셨어요. 병원에 오실 때마다 밝은 얼굴을 하셨지만 대화 중간중간에 쓸쓸함이 묻어났죠.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같이 걷는 분이 있어요. 그냥 친구예요, 친구. 그런데 그분을 이야기할 때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말을 더듬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더군요. 물론 가족들은 반대했어요. 자녀들이 어머니가 그런 관계를 왜 유지하시느냐며 걱정했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관계가 그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관계는 단지 이성적인 연결만이 아니라 삶에 대한 애착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자극입니다.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감각,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 아닐까요? 이쯤에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말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도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 감정도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이 있기에 우리는 매일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내 안의 감정이 다 말라버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오랫동안 눌러왔고 포기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걸 다시 꺼내도 괜찮습니다. 누구의 허락이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당신이 행복해지기 위해 다시 설레는 감정을 느끼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그건 이미 사랑입니다. 영상 잘 보고 계신다면 지금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번째 사랑을 꿈꿉니다. 특히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감정은 점점 더 또렷해집니다. 단지 누군가와 손을 잡고 싶은 정도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누군가, 함께 밥을 먹고 싶은 사람, 밤에 창밖을 보며 생각나는 사람이 그리운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감정을 부정합니다. 첫사랑도 아니고 결혼도 이미 했었고 이제 나한테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진심일까요? 아니요. 대부분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 헌신했고 배우자와 긴 세월을 함께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나라는 사람보다 가족, 자식, 체면이 우선이었죠. 그러니 이제 와서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는 말조차 마음속에서 스스로 꺼내는 걸 망설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황혼기, 인생의 후반부에 찾아오는 이 두 번째 사랑은 첫사랑과는 전혀 다른 결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것들,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된 것들이 그 안에 다 녹아 있어요. 젊은 시절에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상처, 실망, 포기, 다시 일어섬 같은 삶의 파편들이 이제는 고스란히 이해와 배려가 되어 상대를 감싸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처음보다 지금이 더 애틋해요. 사랑은 언제 시작했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니까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제가 가장 뚜렷하게 느끼는 건 두 번째 사랑은 살고자 하는 마음과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들, 황혼 이혼을 겪은 분들, 오랫동안 톡거로 지낸 분들이 말하는 공통된 외로움의 핵심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혼잣말을 하다가 스스로에게 미쳤나 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에요. 그건 미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문제는 그걸 말할 상대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다시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아침에 잘 잤냐고 안부를 묻고 저녁에는 식사하자고 전화를 걸어준다면 그게 곧 삶의 의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분은 남편과 사별한 지 8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남편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던 중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사는 한 남성과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처음엔 인사만 하다가 조금씩 안부를 묻고 어느 날은 함께 산책할까요? 라는 말까지 오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마음이 열리려는 그 순간 자녀들의 눈치가 보여서 그 감정을 억누르기 시작했다고 하시더군요. 얘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직도 아버지를 잊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 말이 얼마나 뼈아팠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랑을 시작하는 건 잊었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계속 살아가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분은 그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말을 다른 누군가가 해줬다는 그 한마디예요. 두 번째 사랑은 그래서 살고자 하는 사랑입니다. 절박하고 조심스럽고 천천히 다가옵니다. 젊은 날의 열정적인 감정보다는 더 단단하고 깊은 유대감을 추구하죠. 함께 병원에 다니고 무릎이 안 좋아졌을 때 팔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단순한 연애를 넘어 삶의 동반자를 다시 찾는 일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황혼기 우울증은 말 그대로 정서적 접촉이 부족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감정은 무력감을 동반하고 그 무력감이 점점 우울로 변하죠. 하지만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뇌는 다시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분비되며 불안이 줄어들고 삶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감정을 사치라고 생각하게 된 걸까요? 왜 시니어의 사랑은 불편하거나 민망하거나 혹은 이상한 일처럼 여겨질까요? 그건 우리 사회가 노년기라는 시기를 너무 기능적으로만 바라봐왔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뒷바라지하고 손주를 돌보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존재로만 시니어를 대하다 보니 정작 그분들의 감정은 무시되어 온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감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설령 가족이 반대하더라도 자녀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여러분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더 오래 살게 해줄 겁니다. 사람이 설렐 때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저로선 이 질문을 굉장히 자주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설렘은 뇌에게 최고의 운동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 사람과 만나기 전 떨리는 감정을 느끼면 뇌는 그 순간을 마치 축제처럼 반응합니다.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마구 분비되면서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감정 조절 기능이 예민하게 살아나죠.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노화를 막고 기억력을 유지하며 심지어는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데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여러 연구 결과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75년짜리 장기 추적 연구를 보면 아주 인상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장수와 행복의 핵심 조건이 무엇이었을까요? 돈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심지어 유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좋은 관계를 유지한 사람이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 좋은 관계라는 건 꼭 가족이나 결혼 상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에게 정서적인 유대감을 줄 수 있는 관계, 즉 누군가를 향한 설렘과 신뢰, 소속감이 뇌를 건강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늦게라도 시작된 사랑은 우리 뇌의 엄청난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기억하는 한 노년 환자분은 치매 초기 증세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자꾸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고 같은 말을 반복한다며 자녀들이 걱정해서 모시고 온 경우였죠. 그런데 진료 중에 저는 아주 작은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여성분 이야기가 나올 때만 유독 얼굴이 환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분과는 매일 아침 공원을 함께 걷습니다. 같은 아파트 살아서요. 무심하게 말하셨지만 표정에는 설렘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그 산책을 절대 멈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시간은 단지 걷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뇌가 깨어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분은 6개월 뒤 재진에서 기억력 점수가 떨어지지 않았고 자녀들도 요즘 아버지 얼굴이 환해졌다고 했습니다. 물론 치매라는 병은 완전히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진행 속도를 늦추고 삶의 질을 높이는 건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 중 하나가 바로 정서적인 자극, 즉 누군가를 향한 설렘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여전히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감각은 뇌를 젊게 만들고 삶을 다시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사랑에 빠질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입니다. 이 호르몬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도 불리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유대, 안정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옥시토신이 증가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낮아지고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맞춰지며 심박수와 혈압도 안정됩니다. 즉 설레는 감정은 단지 기분 좋은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혈압을 낮추고 심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생리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특히 고혈압이나 불면, 만성 스트레스로 고생하시는 시니어 분들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심지어 어떤 연구에서는 사랑에 빠졌을 때 면역력도 올라간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정기적인 접촉, 따뜻한 대화, 신체적인 스킨십이 면역세포인 NK세포의 활성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죠. 쉽게 말해서 사랑하면 감기도 덜 걸리고 암도 잘 견딘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감정을 절대 부정하지 마세요. 그 설렘이야말로 여러분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고 젊어지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타민입니다. 노년기 사랑은 젊은 시절의 사랑과 다릅니다. 더 조심스럽고 더 섬세하며 무엇보다 더 진심입니다. 그만큼 뇌는 그 사랑에 더 깊이 반응합니다. 무뎌졌던 뇌가 다시 깨어나고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건 인생의 연장선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페이지가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하죠. 나이가 들수록 뇌는 변화를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감정만큼은 뇌가 스스로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자극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뇌는 감정에 반응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뇌파가 달라집니다. 긴장이 풀리고 얼굴에 미소가 생기고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어깨에 힘이 빠집니다. 그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뇌와 몸 전체의 건강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약보다 강한 힘은 결국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엔 언제나 사랑이 있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랑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의심하고 반대하고 때로는 모욕적으로 바라보기도 하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인생을 통틀어 가장 사랑하고 헌신했던 자녀들, 가족들이 때로는 그 사랑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너무 자주 듣습니다. 애들 눈치가 보여서요.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봐요. 동네에서 흉보면 어쩌죠? 이 말들 속에는 단지 두려움만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너무 오랫동안 숨겨온 사람의 자기 검열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성 환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73세, 평생 외길로 교직에 계셨고 정년퇴직 후엔 자녀들 뒷바라지를 하며 지내신 분이었죠. 어느 날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난 중학교 동창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몇 번 만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감정보다 걱정된 건 자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얘들이 아버지가 외로워서 저런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혼란스러웠다고 했죠. 내가 정말 외로워서 이런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사람이 좋은 건지.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외로움도 감정이고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도 감정입니다. 둘 중 어느 쪽이든 부끄러울 이유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랑의 동기를 따지려고 합니다. 진짜 사랑이냐 아니면 외로움 때문이냐.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면 그런 구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외로움은 병이고 사랑은 치유입니다. 그 병을 이겨내기 위해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은 본능이자 회복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그런 마음이 자녀들의 기준에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늘 부모답기만을 원합니다. 자신들의 기억 속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 즉 헌신적이고 조용하며 자신을 위한 인생보다는 가족을 우선하는 존재로만 남아주길 바랍니다. 그 기억이 흔들리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하지만 부모도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도 감정이 있고 욕망이 있으며 사랑받고 싶은 본능이 존재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부모라는 역할에만 가둬두는 건 일종의 정서적 구속이에요. 자녀들은 종종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아버지 체면 좀 생각하세요. 엄마가 창피하게 왜 그래요? 이 말들 속에는 부모의 감정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부모 스스로도 내면화하게 만들죠. 자식이 싫어할까봐, 말이 나올까봐, 가족 모임에서 눈치 보일까봐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한 번 더 억누릅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 감정을 꺼낼 때라고요. 내 감정은 내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도 내 것입니다. 사랑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것은 경제적 여유나 가족의 허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인정하는가가 더 중요하죠.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경제적인 갈등, 재산 문제, 법적인 문제, 혹은 자녀들의 상속과 연결된 갈등까지. 특히 재혼 문제는 단순한 감정 이상의 긴장이 얽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감정대로, 현실은 현실대로 따로 놓고 볼 줄 아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시작이 반드시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동거 혹은 정서적 동반자 관계처럼 요즘은 다양한 형태의 관계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들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정서적 독립입니다. 자녀의 시선, 사회의 편견, 동네 사람들의 소문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행복하겠다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한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애들이 자꾸 말려요. 그런데 걔들은 집에 돌아가면 배우자 있고 자식들 있고 가족이 있어요. 저는 혼자거든요. 그분의 그 말이 얼마나 무겁고 또렷했는지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그날을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가끔은 부모가 자녀에게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 사람이고 내 마음도 살아있어. 이 한마디가 때로는 자녀에게도 큰 충격일 수 있지만 결국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감정을 감춘다고 해서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도 건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나도 나이 들어서 외로우면 저렇게 용기 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세대는 감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시선이 두렵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은 다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녀도 친구도 가족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정서적 공간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내 인생을 다시 살아보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선언을 누가 대신할 수 있을까요? 삶은 단 한 번입니다. 그 한 번의 삶에서 사랑을 한 번 더 해보는 것. 그건 용기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진료실에서 시니어 환자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감정이나 외로움,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비교적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유독 조심스러워하고 피하려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성입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추고 얼굴을 붉히며 망설이죠. 이런 것도 말씀드려도 되나요? 저는 언제나 이렇게 답합니다. 물론입니다. 선생님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은 결코 젊은 시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은 인간의 감정, 유대, 그리고 생명력과 밀접하게 연결된 감각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을 한다고 해서 그 감정이 멈춰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의학적으로도 노년기의 성은 오히려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청년기의 성이 육체적 쾌감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반면 노년기의 성은 관계와 정서, 유대감에 훨씬 더 깊이 연결돼 있기 때문이죠. 즉, 단순한 신체 반응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느끼는 방식으로 성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정신 건강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지점입니다. 누군가와 손을 잡고 어깨에 기대고 이마에 입을 맞추는 행위는 사랑을 표현하는 동시에 나라는 존재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감각적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성은 단지 욕망의 표현이 아니라 삶의 감각을 다시 깨우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 성 기능은 어떻게 변할까요? 남성의 경우 발기 유지 시간이 짧아지거나 발기 자체가 어렵다고 느끼는 일이 많아집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면서 성적 흥분에 도달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감각도 약해지죠. 여성의 경우에도 에스트로겐 감소로 질 건조증이나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변화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 자체를 부끄러운 퇴화로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곧 자신감 저하로 이어지고 관계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할 점은 이건 병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둔해지듯 성기능 역시 달라지는 것이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성은 반드시 삽입이나 절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은 점점 더 관계 중심, 감정 중심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함께 있는 시간, 몸을 맞대는 포근함, 눈빛을 나누는 순간,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모두 성적 친밀감입니다. 그리고 이 친밀감은 뇌와 마음의 안정을 불러오고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특히 독거노인, 사별 후 혼자 지내는 분들에게 성적인 접촉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누군가에게 안기고 체온을 느끼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느낌. 이것은 약으로 절대 채울 수 없는 정서적 회복의 경험입니다. 진료실에 오신 한 67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어요. 남편과 사별한 지 15년이 넘었고 그동안은 오직 자녀와 손주만 바라보고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부터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한 분과 친구처럼 지내게 됐고 어느 날 그분이 손을 잡는 순간 가슴이 너무 뛰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밤마다 마음이 복잡해서 잠도 잘 오지 않았다며 혹시 자신에게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하며 병원에 오신 거죠.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 심장이 뛴다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생명의 증거예요. 그 말에 그분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무도 그 감정을 정상이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성은 그렇게 누군가를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숨겨진 힘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힘을 너무 오래 숨겨야 할 것, 창피한 것으로만 여겨왔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시니어의 성을 여전히 터부시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부모님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어색해하고 연세 드신 분이 이성과 데이트를 한다고 하면 흉보는 경우도 여전히 많죠. 하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감정은 생애 주기 내내 지속되는 것이고 성은 그 감정의 연장선상에서 완전히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성생활을 유지하는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고 우울 증상도 훨씬 적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신체 접촉은 면역 기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심리적 안정감을 증진시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만성 통증의 감소 효과도 나타나죠. 이런 변화는 성이라는 주제가 단지 쾌락이 아니라 치유와 삶의 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와 마음이 통하고 있다면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보시라고요. 그 한 번의 손잡음이 수면 장애를 고치고 우울을 덜고 삶의 온도를 다시 높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질문이 마음에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도 괜찮을까? 제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그럼요, 그 누구보다도 더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건 감정을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의 깊이가 더해지고 관계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뜻이죠. 저는 진료실에서 사랑을 시작한 어르신들과 대화할 때마다 느낍니다. 그분들은 젊은 연인들보다 더 진지하고 더 조심스럽고 더 간절합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함부로 하지 않고 지난 인생의 경험을 통해 배운 배려와 이해로 관계를 소중히 다룹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상대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사랑은 우리를 바꿉니다. 옷차림이 달라지고 얼굴에 생기가 돌고 하루하루가 기대됩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거울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고 싶어 단어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삶을 새롭게 했습니다. 지금껏 익숙했던 단조로운 시간에 새로운 색깔이 칠해지는 거죠.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기다려지고 주말이 특별해집니다. 이렇게 작은 설렘 하나하나가 모여서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것은 그 어떤 약이나 치료로도 대체할 수 없는 생명력입니다. 제가 진료하던 또 한 분, 71세 남성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즘엔 예전처럼 무언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아있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 속에 삶의 본질이 들어있었으니까요. 관계란 결국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다린다는 느낌,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감각. 그것이 인간을 살아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이자 에너지입니다. 사랑은 때로 말없이 곁을 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하죠. 우린 그저 같이 걷고 같이 밥 먹고 때때로 손만 잡아도 충분해요. 맞습니다. 그건 충분히 아니 더없이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은 상대에게 집착하지 않고 조용히 배려하고 필요할 땐 가만히 곁을 내어줍니다. 그 모든 것이 관계의 완성이죠. 그리고 이 완성된 관계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남은 시간을 훨씬 더 깊고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말은 못 꺼내고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존재가 있으신가요? 혹은 용기가 나지 않아 연락 한 통, 인사 한마디 망설이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충분히 설렐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도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다시 사랑해도 됩니다.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다시 느끼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뿐입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치료입니다. 혼자 있으면 병처럼 쌓이던 외로움이 사랑 하나로 녹아내립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풀리고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따뜻함이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삶은 다시 웃고 뇌는 다시 깨어나고 몸은 다시 걷고 싶어집니다. 그 모든 변화는 단 하나의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고 싶다. 이 단순한 마음에서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감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병원에서, 상담실에서,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채널 100세 건강해에서. 왜냐하면 저는 누구보다 그 감정의 가치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사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이란 결국 그런 감정의 연결 속에서 완성되니까요.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인생을 다시 설레게 만들 수 있습니다.